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종목 발굴할 때 큰 힘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캔들이 여러 가지 이제 모이게 되는 경우들을 바라본다라면 또 그 안에서 매매 전략들도 세워나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텐데 좀 더 디테일하게 흐름들을 살펴보는 시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강의 2강 캔들에 대한 부분들 하나하나씩 또 살펴보면서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캔들 기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배워보는 시간들 좀 가져봤는데 시가, 고가, 뭐 저가, 종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흐름들을 좀 봤죠. 그래서 캔들이 여러 가지 이제 모이게 되는 경우들을 바라본다라면 또 그 안에서 매매 전략들도 세워나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텐데 좀 더 디테일하게 흐름들을 살펴보는 시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캔들의 흐름들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우선은 이렇게 꼬리 양봉과 음봉을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양봉 같은 경우는 상승을 나타내는 캔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음봉은 하락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하락과 상승이 퍼센테이지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아니라 시가 대비, 그죠? 시가 대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는데 기준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8가지라고 하지만 뭐 그냥 쭉 훑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꼬리가 없는 양봉이라는 거죠. 우리가 상단과 하단에 대한 부분들에서 꼬리는 항상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꼬리가 없이 발생하는 경우는 시가 아래로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으며 종가가 고가로 마감되었을 때 장 마감까지 매수세가 강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장대 양봉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윗꼬리 양봉이라는 부분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캔들 중에는요, 꼬리가 윗꼬리가 됐든 아랫꼬리가 됐든 꼬리가 없는 경우보단 하나라도 있는 경우의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한 90%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장대 양봉 같이 이렇게 꼬리가 없는 캔들보다는 꼬리가 있는 캔들이 대부분이다,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불편함 없이 무난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윗꼬리 양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윗꼬리가 발생했다는 것은 시가 아래로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지만 종가가 고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마감되었음을 뜻한다. 장중에는 매수세가 강하나 장 마감 때는 이 매수세가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시가가 일단은 깨고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거. 처음에 출발한 자리에서 가격을 지켜주고 계속 올라갔다라는 것은 당연히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점에서는 상당히 좀 당연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 계속 장중에 움직이다가 막판에 요 상승폭을 반납하고 요렇게 꼬리가 달렸다라는 것은 막판에 결국엔 판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꼬리가 의미하는 부분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 그렇죠? 이 지금 보시면은 이 움직임은 폭을 나타내는 건데 그날 장중에 움직였던 폭, 장중 한때 움직였던 폭의 종가보다 위의 자리는 여기서도 체결이 됐다라는 소리거든요. 누구는 팔았을 거고 누구는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했을 거고 누군가는 사줬기 때문에 그게 팔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윗꼬리가 의미하는 분은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가 좀 저항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윗꼬리가 발생한 부분들, 아랫꼬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하긴 하나 윗꼬리가 발생한 부분들은 매수세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랫꼬리 양봉, 장중에 시가 아래로 하락하는 적이 있으나 시가 돌파 후 종가가 고가로 마감되었다. 장중에 매도세가 강하다가 장 마감 때는 반대로 매수세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이 캔들이 나올 때 사실 여러분들 이 캔들을 기대하면서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제가 최근에 공략해드린 종목들도 보시면은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요렇게 떨어지는 자리.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시가 장중에는 시가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기가 시가잖아요. 그죠? 여기가 시가인데 장중 한때는 시가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캔들은 여기 죄송합니다. 요 캔들은 장중 한때는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림을 그렸던 것들을 보시면 요렇게 생겼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고가로 이렇게 마무리된 것을 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가 2하권으로 내려온 자리, 그죠? 그 자리에는 장중한 때 뭐로 움직였다? 요렇게 음봉으로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요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요렇게 꼬리를 달았다가,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요렇게 올라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꼬리가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좋은 시기는 뭐냐면 일봉상으로 전 캔들을 봤을 때 매집봉이 되어 있고, 이 매집봉 보는 방법은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매집봉이 되어 있고 장중에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런 약세가 나오는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윗꼬리가 의미하는 바는 뭐라 그랬어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랫꼬리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여기서도 싸다라고 인식이 들어서 매수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됐고, 이 매수가 됐다라는 것은 매도를 한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수익을 뜻하게 되는 거죠. 수익을. 그러니까 아랫꼬리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떤 경우에 아랫꼬리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해 보시냐면, 이렇게 장대양봉 이후에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아준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장중한 때 여기에 대한 매물들이 나왔으나 종가상으로 다시 올려놓는 흐름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음봉으로 떨어지는 추세에서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주가가. 그죠? 근데 하단에서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아랫꼬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차트가 그렸다라는 것은, 최근에 하락한 부분들을 만회하는 매수세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캔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랫꼬리 달아주는 캔들. 왜냐하면 종가는 꼬리가 없이 끝났다라는 것은 끝까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꼬리 난 거. 장중에는 시가 아래로 떨어졌으나 시가 돌파 후 종가는 고가보단 낮게 마감됐다. 매수세와 매도세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매수세가 강해지는 듯 했으나 장 마감 때 다시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근데 이 정도면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캔들이 이렇게 생긴 게. 실질적으로 강한 듯 했으나 장마감 때는 줄어들었다, 이런 거를 뜻할 때는 이렇게 캔들이 몸통으로 양봉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온 것은 그래도 강한 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약하거나 조금 이제 팽팽한 거는 뭘까요? 이렇게 됐을 경우죠.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 십자형 캔들이라고 하거든요. 십자형 캔들. 이게 열십자잖아요. 도찌형이라고 하는데 그건 일본 말이어가지고, 일본 말인데 근데 그거를 더 많이 쓰긴 하죠. 도찌 캔들이라고. 근데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건 뭐예요? 시가와 종가가 거의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매도폭과 매수폭, 이 매물과 수익에 대한 이 비율이 거의 대등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싸, 아니야 이건 비싸,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등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이런 흐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그대로 음봉으로 바꿔도 사실 똑같긴 합니다. 정반대의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아래 꼬리 음봉이 나오는 캔들을 보시면은 장중에 시가보다 상승을 했지만 다시 아래로 하락하여 종가는 저가보다 높게 마감됨. 매수세와 매도세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매도세가 강세로 장마감 때 다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강하게 돌리네, 이렇게 보긴 어렵다라는 거죠. 이거와 정반대로 반대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반대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쨌든 음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 자리를 유지해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건 아니죠.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저점에서 이제 슬슬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이렇게 됐다가 이제 보통 이렇게 된 다음에 다음날 요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는 하락이 나왔다가
거기에 따라서 전환되는 흐름들을 보이네. 이게 양봉이 됐든 음봉이 됐든. 최근에 뭐 흐름들에서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런 적이 어떤 경우를 볼 수 있냐면, 한솔홈데코 한번 보겠습니다. 한솔홈데코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죠.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이렇게 동일한 윗꼬리 아랫꼬리가 동일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도치형 캔들을 만들어내니까 V자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곤 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랫꼬리가 좋다라는 것이 이제 수렴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랫꼬리가 더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랫꼬리는 수익을 뜻하고 윗꼬리는 매물대를 뜻하기 때문이다라는 점 잊지 않으시면 충분히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윗꼬리가 음봉, 윗꼬리 나오고 음봉인 자리. 장중에 시가 위로 상승한 적이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에는 강했지만 팔았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결국 시가 아래로 하락하고 종가 저가로 마감하였으며 장중에는 매수세가 강세였다가 장중이 아니라 거의 장 초반이겠죠. 그러다가 장 마감 때는 매도세가 강해진 현상. 결국엔 이런 게 제일 안 좋죠. 왜냐면은 팔았다라는 거잖아요. 팔았다. 예. 위에 올라왔다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아래 꼬리 음봉은 아까 전에 요거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요게 좀 더 좋고, 양봉이 더 좋겠죠. 이왕이면. 그리고 음봉도 나쁘지 않다. 시가 위로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고 종가는 저가보다 높게 마감됐다. 장중에는 매도세 강세장이었으나 장 마감 가까이 왔을 때 매도세가 다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랫꼬리 달아주는 캔들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럼 추가 상승 여력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꼬리 없는 음봉은 장대 음봉. 시가 위로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으며 종가가 저가로 마감됐다. 장 마감 때까지 매도세가 강세다. 이거는 최악이죠. 제일 안 좋은 거죠, 사실. 근데 이제 그게 막 크냐 작냐에 따라서 또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꼬리가 없이 음봉으로 끝났다고 해서 진짜 망했다, 큰일 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근데 뭐 정말 크게 음봉으로 깎였다라고 하면 그거는 상당히 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면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렇게 캔들의 모양들, 기본적인 캔들의 모양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근데 여기서 이제 놓치고 있는 캔들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서 볼 수 있죠. 여기를 확대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너무 작은 공간이라 잡혀지질 않네. 이렇게 해서 옮겨가면 되겠죠. 자, 요 캔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요 캔들. 그냥 일자. 그냥 일자를 볼 수 있겠죠. 일자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일자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점 상한가, 점 하한가라는 거죠. 점 상한가와 점 하한가가 뜻하는 건 뭐예요? 장 시작하기 전에 동시효과 때 매수세가 너무 쏠려서 그냥 거래가 한 번에 상한가로 된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계속 유지된 현상. 이런 게 점 상한가죠. 그 다음에 거래가 너무 약해서, 그죠? 너무 악재가 터져서 그냥 한 번에 떨어져 버려서 하한가 기준까지 떨어지면서 나타나 줬을 경우, 이런 경우가 점 하한가죠.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상 점 하한가가 없겠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5%탁 떨어졌는데 계속 유지하고 끝나.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그랬을 가능성은 없죠. 거래가 정지되지 않은 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점 하한가와 점 상한가 이 부분들을 기억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여기만 봐도 딱 적용이 되죠.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거래가 터졌을 때는 SK바이오팜이 장대 양봉이었죠. 장대 양봉.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점상이었어요. 점상. 그죠? 점상이었어요. 세 번째 요거 뭐예요? 요게 무슨 캔들이요? 요런 캔들이잖아요. 아랫꼬리 양봉. 그죠? 근데 아랫꼬리 양봉이긴 한데 상한가로 출발했다가 더 올라갈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일자 이렇게
U 모양으로 되는 거죠. U 모양, 한글 U 모양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강도가 세다는. 그럼 강도가 셌던 거죠. 그만큼 세 번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빵 하고 여기까지 다다다다다닥 올라갔다가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은 뭐다? 윗꼬리가 달리면 이제 이렇게 눌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요, 이제 여기서는 좀 사람들이 좀 팔았구나 이런 거를 뜻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서 조정받았다 또 이렇게 막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에 여기서 올라가는 경우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뭐 올라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팔았구나 생각했는데 장 끝나고 보니까 또 호재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바로 점상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차트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는 일반적인 흐름들은 아니고요. 그죠? 일반적인 흐름들은 아니고 이런 변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요게 맞다. 요게 맞다라는 점들을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캔들 두 번째 시간 살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또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면서 캔들 좀 더 디테일하게 파는 시간들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초 강의 2강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